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를 그림으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엑셀 차트 사용법에 관한 내용이고요. 교재 17쪽부터 31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실습할 데이터는 사이버 강의실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접근하시려면 제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요. 학습 자료에 가셔서 엑셀을 이용한 통계 자료실, 그리고 5번에 엑셀을 이용한 통계학 자료 모음이 있죠. 그 교재의 모든 데이터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오늘은 1장이죠. 1장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열면 이러한 데이터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7페이지에 예제 1.1입니다. 다음은 A학과 학년별 학생 수이다. 엑셀의 차트를 이용하여 학년별 학생 분포 그림을 그리시오. 이 데이터는 학생들한테 본인이 몇 학년인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들이 뭐 1학년, 나는 3학년, 나는 4학년 이렇게 항목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이렇게 빈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빈도로 나타나게 되는 질적 변수, 항목으로 이루어진 값들을 이제 어떻게 그래프로 이용해서 표시해 주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것을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좀 치워놓고요. 1학년이라 입력하시고 카피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여기까지 입력이 되어 있었고요. 합계 구하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죠. 합계를 구하는 셀들을 선택하시고 합계를 출력하는 셀까지 하나 더 선택하신 다음에 홈 메뉴에 자동 합계를 눌러주시면 합계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 합계는 저희가 볼 때 200으로 되어 있지만 수식 입력줄에 가보시면 sum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B2에서부터 B5까지 더했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년서부터 4학년 50명까지 선택하십니다. 합계는 선택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삽입에 가셨어요. 차트가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막대 그래프에서 2차원 세로 막대형 그래프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차트가 출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별 크게 신경 쓸 거 없이 바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좀 바꾸고 싶으면 여기 위에 디자인 같은 데서 바꿀 수도 있고 색 변경 같은 데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개인화된 그런 차트를 원하시는 분은 마우스 우측 버튼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여기 팝업 메뉴로 나옵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면 인원수가 몇 명인지가 나오고요. 인원수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 없겠죠. 그러면 이걸 선택하시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르십니다. 이것도 딜리트 하시고요. 그리고 1학년이 제일 많으니까 이 1학년만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마우스 우측 버튼에 데이터 계열 서식인데 지금 보시면 모든 막대기가 다 선택이 되어 있죠. 한 번 더 누르시면 요 막대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데이터 요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우기에 들어가셔서 단색으로 나는 빨간색으로 칠하겠다 라고 하면 이것만 빨간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얻은 다음에 그 차트를 편집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제 1.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2 탭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페이지 예제 1.2 다음은 어느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00명의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가상 자료이다. 다음 표에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각 후보의 지지율과 남녀 유권자의 선호도 등이 표현되도록 도표로 표시하시오. 예, 아까와 비슷한 데이터이긴 합니다. 예, 김민지를 지지한 사람이 몇 명인지 카운트한 것입니다. 빈도수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빈도가 좀 더 자세하게 남녀별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도표에 잘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여기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합계가 지금 빠져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합계도 옆에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를 구할 때 이렇게 합계를 따로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합계를 구하시면 예, 자동으로 이렇게 한 번에 다 구해집니다. 그런데 실은 여기도 구해야 되고 전체도 구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다 한 칸씩 다 더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합계를 누르시면 예, 가로 합계, 세로 합계, 전체 합계까지 다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합계는 그림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만 포함시켜서 차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시가 되는데 예, 보시면 아까와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는 합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누적수가 많은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보다는 다시 가셔서 아까 두 번째 그래프요. 예, 누적 세로 막대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그래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의 비율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체 합계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데이터 랩을 추가할 수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차트 제목도 여러분들이 써줄 수가 있습니다. 남녀별 지지자 수 뭐 이런 식으로 써주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차트 요소를 추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선 같은 것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뭐 계열선 이런 것들도 추가해서 그림을 조금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예, 교재 22페이지를 보시면 이 그림 말고도 여러 개의 형태의 그림을 그려 보았습니다. 이렇게 입체로 된 원 그래프 하고요. 예, 입체로 된 막대 그래프 그리고 두 개의 그림이 합쳐진 콤보 그래프 그리고 가로 막대형 그래프 이런 것들을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다 그려보시고요. 여기서는 몇 개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원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걸 지우고요. 후보자의 남자 지지자 비율이니까 남자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가셔서 예, 원 그래프죠. 예, 3차원 원형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서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여기 항목 이름과 비율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은 마우스 우측 버튼 하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레이블이 그런데 여기 지지자 수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항목 이름과 값 대신에 백분율 그리고 지산 표시 없애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설명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각도가 조금 다르고 그리고 이 원 파이끼리 이렇게 서로 좀 분리되어 있죠.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럼 전체 파이가 선택되는데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조금씩 이 값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셔서
3차원 회전을 선택합니다. 그럼 3차원 회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Y 회전하면 조금 더 눕겠죠. 그리고 X 회전하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좀 적은 수가 좀 많아 보이게 하는 효과도 나쁜 효과죠. 그런 효과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졌죠. 다음은 콤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지우고요. 남자 여자를 합쳐서 콤보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삽입하셔서요. 추천 차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모든 차트에서 맨 밑에 있습니다. 콤보. 바로 나오죠. 남자는 막대형으로 나타내고 여자는 꺾은 선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축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이런 그래프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거래량과 주가지수 이런 걸 동시에 표현할 때 이런 콤보 그래프를 많이 씁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에 가로 막대형 그래프입니다. 지워주고요. 다 삽입하셔서 막대 그래프인데 누적형이죠.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쉽게 얻어졌지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김민주가 맨 위에 올라와 있죠. 그리고 표에서도 김민주가 맨 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림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축 서식하셔서 항목을 거꾸로가 있습니다. 이 항목을 거꾸로 눌러주시면 순서가 바뀝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6개의 그림을 한 번씩 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제 1.3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 양적인 자료의 분포를 표현하는데 유용한 그림입니다. 자료가 양적 척도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데이터가 질적인 형태죠.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양적인 데이터로 주어져 있습니다. 앞에 예제를 보시면 이 가로축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정해져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후보자의 이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적인 데이터인 경우에는 내가 자료를 계급에 따라서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구간에 따른 도수분포표를 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분포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토그램입니다. 이 구간을 나누는 방법은 보통 6개에서 13개 정도로 나누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예제 A 고등학교 학생들의 50명의 신장을 가지고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은 이제 지우고요. 화면을 좀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계급 구간을 정했습니다. 4cm 간격으로 계급 구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3cm 간격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2.5cm 간격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지금 같은 히스토그램인 경우에는 내가 임의대로 구간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빈도수를 계산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빈도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요 값에 160까지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160이 안 되는 학생이 0명이고요. 160에서 164까지가 몇 명 이렇게 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이것을 계산하는 통계 함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통계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그 함수는 F로 시작하는 함수입니다. 프리퀀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중고등학교 때 빈도수 구할 때 F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프리퀀시 함수였고요. 프리퀀시 함수가 나오면 두 칸을 채워줘야 되는데 데이터 어레이는 셀 주소입니다. 빈도수를 계산하는 셀 주소고요. 그 다음에 빈스 어레이는 구간값들이 있는 셀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즉
요 구간값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칸에 빈도수 0이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다음 칸에도 계속적으로 빈도수를 구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카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참조하는 데이터도 한 칸씩 내려가겠고 계획 구간도 한 칸씩 내려가겠죠. 그래서 카피하는 건 안 되고요. 카피를 하게 되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없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역 입력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영역 입력. 이 영역 입력하는 방법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우리가 입력하고자 하는 범위를 선택합니다. 드래그해서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 줍니다.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 주면 우리가 참조하는 데이터의 범위가 다 표시되겠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 키를 동시에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빈도수가 구해집니다. 여기 수식을 보시면 가로가 쳐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역 입력이 되었다는 뜻이죠. 만약에 제가 이걸 지우고 싶어서 이 안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배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영역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우려면 전체를 다 지워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경우에 이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당황하는데 이럴 때는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가셔서 2차원 세로 막대형을 그리시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것이 히스토그램입니다. 밑에 가로축을 보시면 1, 2, 3, 4, 5, 6, 7 되어 있는데 이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데이터 선택에서 가로축 레이블이 1, 2, 3, 4로 되어 있는데 편집 누르시고 이 계획 구간으로 바꿔줍니다.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164가 두 명이라는 뜻이죠. 근데 보시면 164가 두 명이라는 것이 아니고 160에서 164가 두 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여기다가 164가 쓰는 것보다는 160과 164의 중간값인 161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여기도 168이 10명이 아니라 164에서 168, 그러니까 즉 중간값 166이 10명이나 쓰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데이터 선택 들어가셔서 편집 들어가셔서 대표값으로 바꿔줍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예, 이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히스토그램을 좀 더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일단 지우고요. 예, 여러분들 데이터 메뉴에 가보시면 맨 우측에 데이터 분석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없는 학생들은 파일 메뉴 가셔서 옵션 가셔서 추가 기능에 이동 분석도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데이터 분석이 생깁니다.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죠? 히스토그램이었죠. 히스토그램이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우리가 할 작업을 미리 구간만 집어넣어 주면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패키지화 해놨습니다. 입력 범위는 데이터의 범위 입력해 주시고요. 계급 구간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이름표는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선택했기 때문에 이름표가 안 들어있고 만약에 제가 이름표를 선택했다 하면 여기 계급 구간서부터 들어가겠죠. 그리고 출력 범위는 여기다 출력을 할까요? 그리고 차트 출력에 체크하시고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이 값이 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제입니다. 유제 1.1 가보시면 이번에는 90명의 데이터입니다. 신입생 90명의 수능 성적 자료인데요. 대략적인 점수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급 구간을 정하셔야 되겠죠.
가장 점수가 낮은 학생이 몇 점 정도 될까요? 예, 한 300점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간 너비는 310점, 좀 크게 할까요? 예. 그래서 만점은 400점까지니까 400점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도수를 구해봐야 되겠죠. 자, 빈도수를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FX 누르셔가지고 프리퀀시 이용했었죠. 프리퀀시에 데이터 범위 넣으시고 그 다음에 계획 구간 넣으시고요. 확인 누르면 300점이 안 되는 사람이 3명 있었군요. 그리고 이것을 카피하기 위해서는 영역 입력을 한다고 했었죠. 1단계 입력하고자 하는 범위를 선택하시고 2단계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시고 3단계 컨트롤 쉬프트 엔터 키를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빈도수를 구한 것을 가지고 삽입에 가셔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죠. 예. 히스토그램이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가 1, 2, 3, 4, 5, 6, 7이니까 마우스 우측 버튼 데이터 선택하셔서 가로축 레이블을 이 계획 구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물론 계획 구간을 계획 대표값으로 바꿀 수도 있죠. 너무 이렇게 보기 흉하면 우리가 이제 이 값들을 자릿수를 낮춰줍니다. 그러면 여기도 같이 낮춰주죠. 이렇게 하고 또 데이터 계열서식을 선택해서 간격 너비를 좀 줄여주시면 이렇게 히스토그램처럼 붙게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 외에도 어떤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예,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데이터 분석 가서 히스토그램 선택하시고 데이터 입력 범위 그리고 계획 구간은 정하시고 그 다음에 출력 범위를 여기 정하시고 차트 출력하시면 이렇게 구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2주차 강의 실습 강의 마지막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실습을 그대로 하셔가지고 파일을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